네, 시작합시다. 우리 제일 먼저 1번 문제에선 다음 중에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화학적 성질이나 또는 뭐가 되는가? 화학결합이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학결합이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뭐겠어요? 그렇죠.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죠.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우린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하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원자가 전자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로 뭐가 되겠어요? 최외곽 전자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어떤 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커요? 양이온, 음이온. 그렇죠. 최외곽 전자가 한 개에서 두 개잖아. 그러면 전자를 다른 데서 몇 개 채워야 되는데? 8개를 채워야 되는데 최외곽 전자가 한 개에서 두 개예요. 그러면 7개에서 6개를 받아오는 게 나아요? 한두 개 버리는 게 나아? 한두 개 버리는 게 낫죠. 그럼 전자 한두 개 버리면 나는 무슨 이온이 되는가? 예? 양이온이 되지. 네, 여기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11다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되냐? 제일 안쪽에 두 개, 그 다음에 8개잖아요. 그럼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는가? 하나 있지, 전자가. 그럼 이 전자 하나를 뭐 하고 싶어 하는가? 버리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떤 모양이 되는가? 플러스는 11 그대로인데, 플러스는 원자 핵에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되는가? 10개가 되지, 하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온으로 되려는 경향성이 높은가? 양이온으로 되려는 경향성이 높고, 또 이런 원소를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양이온 금속 원소. 그럼 최외곽 전자가 6개에서 7개면 어떻게 되는가? 6개에서 7개면 8개를 맞추려면 1개를 데려오거나 2개를 데려와야 되겠죠. 그럼 1개, 2개 데려오면 전자를 데려오니까 내가 뭐가 되는가? 음이온이 되죠. 음이온이 되고 무슨 원소가 되는가?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나 또는 화학 결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것인가?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그래서 무슨 전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가 전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됐죠? 네,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 4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소수성 아미노산의 격가지. 그럼 소수성 아미노산의 격가지, 우리가 소수성 아미노산은 무슨 전하, 무슨 성이 있어요? 비전하, 비극성이 소수성 아미노산이죠. 그리고 뭐가 있는가 그러면 비전하, 극성 있고, 그 다음에 전하, 극성. 그럼 극성 있다 그러면 이건 다 무슨 성이 되는가? 친수성이고, 이것도 친수성이죠. 친수성인데, 이건 비전하, 비극성, 이건 소수성이잖아요. 그럼 비전하, 극성 가지고 있는 거 세 가지가 뭐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OH, SH, NH.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가? 비전하, 극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전하가 있는가? 음전하하고 무슨 전하가 있는가? 양전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비전하, 극성, 전하, 극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제외한 게 비전하, 비극성일 거 아니야. 그럼 비전하, 비극성에 딱 하나, 비대칭 탄소가 아닌 거 하나가 있죠. NH하고 HCOOH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네 가지가 다 달라야 되는데, 탄소가 하나, 둘, 셋, R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여기에, 그럼 이런 대부분은 다 R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R이 SH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탄소라고 하는가? 비대칭 탄소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비대칭 탄소가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죠. 여기에 뭐 붙어 있는 거 있는가? 그렇죠. H 붙어 있는 거. 그래서 H 붙어 있는 것만 비대칭 탄소가 아니지. 그래서 이 H 붙어 있는 거, 요것만 비대칭 탄소가 아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가? 글라이신,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제일 위에 제일 앞에 있는 거. 글라이신.
그래서 이거 하나는 뭘 가지고 있는가? H를 가지고 있어요. H.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극성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어도 음전화 양전화 다 극성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안 가지고 있고 뭐만 가지고 있는가? H 말고 CH2 또는 CH3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얘네들이 있는가? 다 있어요. 얘네들 다 있거든요. 다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있는가? 이거나 또는 주로 이걸 가지고 있지 이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성 아미노산이 격가지는 주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탄화수소기 CH3, CH2, CH3나 CH2고 설프하이드릴기 이거는 전하극성이죠. 비전하극성이죠. 비전하극성이고 설프하이드릴기 SH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시스테인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설프하이드릴기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 H가 바로 글라이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도 다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지만 C, N, H, C, O, H하고 CH2, SH 이렇게 된 거 이게 누구예요? 시스테인. 시스테인도 요거 있긴 있어요. 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지고 있는 것, 즉 이 비전하고 극성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건 이거나 이거고 얘네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들이 다 섞여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번 찾아야 되죠. 다른 건 안 가지고 있고 주로 탄화수소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탄화수소기 다른 길 없어. 이건 다른 기가 있는데 이건 다른 길 없고 탄화수소기나 수소. 요게 무슨 성 아미노산인가 소수성 아미노산의 격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기억 디귿번 3번 내야 되죠. 그다음에 3번은 다음 세포 내 소화하면 뭐하고 리소좀이 세포 내 소화인데 세포 기질에 흩어다니는 뭐가 있는가? 프로테아좀도 뭐를 분해하게 되는가? 뭐 분해해요? 단백질 분해하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하는 프로테아좀도 마찬가지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소화 분해하는 일을 한다. 누가 표시해 놓은 걸 분해해요? 유비키틴이 표시해 놓은 걸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분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포 내 소화계로 작용하는 소기관이 아니고 세포 소기관이 아니고 작용하는 것들을 모두 묶은 것. 그러니까 리소좀하고 모두 같이 찾아야 되는가? 프로테아좀, 니은, 디귿번 4번 내야 되죠. 그다음에 4번은 발효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모두 보는 것. 그러면 전자공유체. 전자공유체는 전자를 뭐 하는 놈인가? 주는 놈. 수요체는 전자를 받는 놈이죠. 그럼 발효해서 전자를 주는 놈, 받는 놈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젖산 발효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젖산 발효는 C6H12O6가 두 분자의 C3H4O3가 됐다가 그러면 뭐가 뭘로 되는가? 그러면 NADH 플러스 H 그럼 빼놓을게요. 그리고 몇 ATP가 나오는 거야? EADP에서 EATP가 만들어지고 요놈이 바로 무슨 산으로 되는가? 젖산 C3H6O3로 되잖아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되는가? 이거 받아야 되지. 그러면 요놈은 전자 무슨 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전자를 요놈한테 줘서 전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요건 전자 무슨 체인가? 공여체가 되죠. 전자를 주는 놈이 전자 공여체. 그러면 요거는 전자 무슨 체가 되는 건가? 수용체 받았잖아. 요건 제공했고 얘는 받았죠. 그래서 제공하고 받았고 그러면 전부 다 전자 공여체나 전자 수여체나 전부 다 무슨 물이 되는 건가? 유기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유기물이 전자 공연체와 수요체가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억법 맞고 니은번에 기질적 수준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죠. 무슨 과정? 해당 과정. 알코올 발효나 젖산 발효는 전부 다 무슨 과정 거치는가? 해당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으니까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만 ATP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여기선 ATP 생성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TP 생성 산화적 인산화에서 생성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만 생성된다. 니은번 맞고. 그다음에 기질의 불완전한 산화 과정이다. 기질이 불완전하게 뭐 됐는가? 이게 완전히 분해됐어요? 불완전하게 분해됐어요? 불완전하게 분해됐으니까 불완전한 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불완전한 산화와 환원 반응이죠. 불완전한 산화 과정 해도 되고 불완전한 산화와 환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유기호흡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유기호흡은 C6H12O6 플러스 6O2 플러스 6H2O가 6CO2 플러스 12H2O. 불완전한 산화예요? 완전한 산화예요? 완전한 산화죠. 완전히 분해가 됐죠. 그래서 완전히 분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는 전부 다 불완전한 산화이다. 디귿번 맞죠. 그리고 리을번에 산소를 소모하지 않고까지는 맞는데 CO2가 생성되는 건 무슨 발효만 생성되는가? 알코올 발효만 생성되지 젖산 발효는 생성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발효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리을번은 안 되죠. 젖산 발효는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젖산 발효 때문에 리을번은 답이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번 해야 되죠. 발효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번은 그래도 많이 맞았어요. 5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점수가 조금 올랐던데 이제 시험 볼 때 돼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나 봐요 이제. 그래서 수컷 염소의 경우 수염이 있는 염소 해놓고 많이 맞았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DD에서 나온 염소들이 DD 그런데 수컷은 수염이 있는 게 우성이다 그랬어요. 수염 없는 거 하고. 그런데 암컷은 수염이 없는 게 수염 있는 것보다 우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컷이라면 요거 수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있고 이거는 없죠. 그런데 암컷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암컷이라면 요거는 수염이 없는 게 우성이니까 수염이 없는 게 우성이다. 그러면 요거는 우성이 수염이 없죠. 이것도 우성이니까 수염이 없고 우성이니까 수염이 없고 수염이 있으니까 열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암놈 4마리, 순놈 4마리 낳았을 때 전체적으로 수염 있는 놈은 몇 마리가 나오는가? 8마리 중에서 4마리가 수염이 있는 놈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와 같은 유전을 무슨 유전이라고 하는가? 종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성유전은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지 않고 무슨 염색체 위에 있는데 상염색체 위에 있는데 암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래서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데 암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성유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마리 2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6번은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으면 무슨 유전? 반성유전. Y 위에 있으면 무슨 유전인가? 한성유전. 근데 상염색체 위에 있는데도 함수가 달라지는 게 바로 종성유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바이러스의 구조물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 그랬어요. 그러면 이중가닥 RNA, 보통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인데 대부분 DNA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몇 중가닥? 그렇죠. 대부분 이중가닥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이러스는 다 이중가닥이에요. 이중가닥. 요거는 대부분 들어본 바이러스는 단일가닥이에요. 단일가닥. 그래서 우리가 RNA 바이러스에 뭐였었는가? 홍소, 인간, 애구, 애유 외웠잖아요. 그 몽땅 다 무슨 가닥이에요? 홍소, 인간, 애구, 애유, 이게 몽땅 다 단일가닥이에요. 단일가닥 RNA예요. 그리고 나머지 박테리오파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DNA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헬페스 바이러스도 DNA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다 몇 중가닥인가? 이중가닥이에요. 그래서 희귀한 바이러스만 단일가닥 DNA, 희귀한 바이러스만 이중가닥 R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이러스는 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DNA는 이거고 RNA는 이거고. 그래서 여기선 우선 인플루엔자 그랬으니까 홍소 인간에서 인플루엔자 들어가니까 이거는 무슨 바이러스가 되는가?
RNA 바이러스. 그럼 RNA 바이러스는 무슨 가닥이 되는 건가? 단일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 들어봤으니까.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하면 뭐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요즘 걱정되는 메르스, 사스, 인플루엔자. 이게 몽땅 다 RNA 바이러스예요. 근데 RNA 바이러스인데 다 무슨 RNA 바이러스인가?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 그래서 이중 가닥은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참고로 보면 뭐 로타 바이러스, 요게 바로 이중 가닥 RNA가 로타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건 이중 가닥 RNA예요. 그래서 이중 가닥 RNA는 이중 가닥 RNA 바이러스는 로타 바이러스, 이게 어린애들 전염성 설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로타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거 아주 희귀해요. 희귀한데 내가 검색창에 찾아가지고 억지로 하나 찾아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파르보 바이러스, 이건 홍반, 단일가닥 RNA, DNA. A 바이러스는 파르보 바이러스. 이건 전신성 홍반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인데,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건 가만 놔두면 며칠 있다가 자연 치유가 된대요. 워낙 약해서. 그래서 이런 안 들어본 바이러스만 이런 이중가닥 RNA, 단일가닥 DN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들어본 건 다 RNA면 단일가닥, DNA는 이중가닥.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기억번 안 되고, 니은번에 꼬리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누구예요?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꼬리 가지고 있잖아요. 꼬리. 이렇게 꼬리 섬유 박테리오파지, T2파지, T4파지 이런 것들이 다 꼬리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니죠. 세균성 바이러스가 꼬리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꼬리 아니고 당단백질은 인식하는 데 필요한 당단백질이죠.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뭐 가지고 있는가? 단백질로 쌓여 있죠. 그래서 그 싸고 있는 단백질을 뭐라고 하는가? 캡시드. 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가? 캡소미어가 모여서 캡시드를 형성한다. 그래서 디귿 리을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7번은 만일 진핵생물의 전사 후 프로세싱 과정이 갑자기 중단됐다. 그럼 프로세싱을 갑자기 중단하면 가장 치명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뭐 안 만들어지는가? 당연히 프로세싱을 중단하면 5번 캡, 폴리에이 꼬리, 5번 캡 씌워야 되고, 구아닌 캡 씌워야 되고, 폴리에이 꼬리 해야 되고, 스플라이징 해야 되죠. 그럼 무슨 RNA고는? mRNA예요. mRNA 프로세싱 거쳐요. 그럼 tRNA 프로세싱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그렇죠. tRNA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겠죠. 이게 tRNA도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가공이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가공이 되고 해서 나중에 이런 모양으로 이쁘게 이렇게 가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라지고 가공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완전한 나머지는 요게 뭐 있는가? A, C, C 있는 거 이렇게 가공이 딱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무슨 코돈이 있어야 되는가? 안티코돈. 처음엔 안티코돈이 막 이런 데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공되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tRNA 가공.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가공 거치고, 그 다음에 rRNA 가공 거쳐야 안 거쳐요? 그렇죠. 이것도 rRNA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나중에 가공이 돼서 이제 여긴 진핵생물이니까 어떤 RNA가 나오는가 하면 5.8S 또 OS 또 28S로 가공이 큰 소단위체에서 되고, 작은 소단위체는 얼마가 되는가? 18S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가공을 거치는 거 다 가공 거쳐요. 그러니까 가공 과정이 갑자기 중단하면 누구 다 영향을 받는가? 뭐 다 영향받아요. mRNA, tRNA, rRNA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공하니까 꼭 구아닌 캡과 폴리에이 꼬리하고 스플라이징 이것만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mRNA, rRNA, tRNA 전부 다 가공 거친다. 그래서 4번 돼야 되죠. 기억, 니은, 니것 돼야 되고. 그다음에 8번은 어떤 염기서에 분석한 결과 뭐 그런 모양으로 회문구조 해놨어요. 그 회문구조 요거는 그냥 낚시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제한 요소 자리가 존재했는데 최적 조건에서 제한 요소를 처리했는데 그래서 전기영동을 했더니 DNA 단편을 관찰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제한 요소 자리가 잘라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왜 안 잘라졌겠는가? 그러면 세균 같은 경우는 자신의 DNA를 제한 요소, 세균이 제한 요소 만들잖아요. 근데 자신의 DNA 잘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화시킨다라고 했어요? 메틸화 시킨다. 그래서 메틸화 됐기 때문에 제한 요소로 절단이 안 됐다. 그래서 3번 돼야 되죠. 제한 요소 자리 메틸화. 그다음에 9번은 소화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찾아라 그랬죠. 기억번에 비오틴. 비오틴은 비타민 B 복합체의 일종이에요. 비오틴은 비타민 B 복합체의 일종. 그래서 비오틴하고 비타민 K, 이건 알죠? 비타민 K는 장내 세균이 만들죠. 근데 비오틴도 장내 세균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알아두세요. 비타민 K만이 아니라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도 장내 세균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 그다음에 니은번에 사람의 소화관에는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세균,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세균은 사람의 소화관에 있지 않고 누구의 소화관에 있는가? 소 대표적인 게 소죠. 소나 또는 누구한테 있는가? 흰개미 이런 거에 속에 세균이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셀룰로즈를 분해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뒷번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는 산을 중화시키는 화학물질이 주위를 싸고 있다 그래요. 주위를 싸고 있어서 위는 pH 얼마인가? 2. pH 2인데도 위에서 살아남는 세균이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 그러면 그 중화시키는, 산을 중화시키는 화합물이 주위를 싸고 있어서 죽지 않고 위에게 점액 분비를 억제해서 위벽을 손상시킨다. 맞죠? 디귿번 맞고, 리을번에 간혹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 간혹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국에 후두개 소리했을 것 같아서 한번 강조하려고 문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코, 배고, 그다음에 입, 식도, 위죠. 위. 그러면 요 위에 여길 막아주는 거, 여길 막아주는 거하고 여길 막아주는 게 있어야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숨 쉴 땐 열려야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연하게 생긴 입 쪽에 있는 곳 연구개라고 얘기를 하죠. 연구개고 아래쪽을 뭐라고 하는가? 이게 후두개라고 하죠. 기관의 입구. 후두개. 그래서 위쪽이 연구개, 연구개 입구자, 연구개 입천장에 있는 거고 아래쪽엔 후두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간혹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경우에는 연구개가 아니라 무슨 개라고 하는가? 후두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럴 땐 재채기에서 다 나오죠. 그래서 후두개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잘못됐고 맞는 건 기억 디귿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10번이 7급에서 하고 작년인가 경기인가 어디에서 한번 또 출제가 됐고, 공생관계가, 그래서 공생인 걸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본 거니까, 다음 중에서 상리공생의 관계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산호하고 조류, 그러면 산호에 붙어서 사는 조류는 뭐 하는가?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산호는 산호의 몸에 붙어서 거기에서 서식지로 해서 살아가면서 조류가 광합성해서 양분을 산호한테 주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산다. 그래서 이것을 상리공생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류는 보금자리가 되는 거고, 산호가 보금자리가 되는 거고, 산호는 조류한테 뭘 얻어먹는가? 광합성한 양분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공생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기억본 공생. 니은번에 집게와 말미잘은 폴립형이에요, 메듀사형이에요? 안 움직이고 다니죠. 히드라, 말미잘 이런 거는 무슨 형인가? 폴립형. 해파리는 무슨 형인가? 메듀사형, 해파리형이죠. 그럼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있는데, 그러면 움직일 때 어떻게 누굴 타고 다니는가? 집게 타고 다니죠. 그래서 집게가 이동을 시켜줘요. 집게가 이동시켜주는데, 그럼 말미잘은 집게한테 어떤 좋은 점을 주는가? 그러면 말미잘 무슨 세포 가지고 있어요? 자포. 자포를 발사해서 적을 공격하죠. 그래서 집게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직계와 말미잘도 마찬가지 무슨 관계라고 하는가? 상리 공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미잘은 직계가 말미잘을 이동시켜주고 또 말미잘은 자포를 발사해서 적을 막아내고 이런 일을 하죠. 그다음에 흰개미 미생물, 이거는 흰개미의 소화관에 미생물이 살면서 뭘 분해해 주는가? 셀룰로즈를 분해해 주죠. 그럼 셀룰로즈를 분해해 주게 되면 흰개미는 뭘 제공하는가? 서식지를 제공한 거죠. 소화관에 살아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것도 공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식지 제공. 그다음에 참나무와 겨우살이. 겨우살이는 참나무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살죠. 그걸 무슨 생이라고 할까? 기생. 그래서 이건 기생한다라고 해요. 기생한다. 붙어 사는데 양분은 빗물에서 얻는 건 뭐라 그래요? 착생이라고 얘기한다고 한편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기생. 그래서 맞는 건 기역, 니은, 디귿번 3번 돼야 되죠. 그래서 공생인 거 참고로 이따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인 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11번. 11번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틀린 것 같은데 요즘에 수능 문제의 유전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한 판에 3개씩 있는 거. 가유전병, 나유전병, 다유전병 막 이렇게 해서 한 가계도에 3개씩 있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왜 그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유전 문제 수능에서 많이 뽑는 편인데 수능 문제에서 많이 뽑는 편인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유전 문제가 자꾸 가계도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능 문제에서 아무거나 막 뽑는 게 아니고 2점짜리만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거 둘 다 3점짜리예요. 11번, 12번 3점짜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짧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통 1분 30초, 긴 것 같아도 1분 30초, 2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뭐 한 5분씩 걸리는 거, 이건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그런가? 20분에 5분을 거기다 하려면 어떻게 시험 봐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2점짜리라도 그런 건 내가 빼내고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것만 내가 해놓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2개 있죠, 2개. 2개는 처음 풀어봐서 이 오답률이 아주 굉장히 심하네. 연습해봐야 돼요, 이것도. 2개 섞여 있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1번, 2번. 1번에 푸는 요령을 내가 알려줄게요. 일, 2, 그리고 이게 0이고, 여기가 3번, 4번, 5번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유전병 생맹. 유전병 유전도 있고 생맹남자예요. 그럼 유전병 유전이고 생맹남자가 어떤 남자가? 이 남자잖아요. 그럼 이 남자는 유전병도 있고 생맹남자도 있거든요.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금을 그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유전병 아래 건 생맹 이렇게. 위에 건 유전병 아래 건 생맹 이렇게 해서 금을 그어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유전병 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뭐 다른 표시로 하든지 똑같은 표시로 칠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유전병 다 그러면 이게 유전병 이거 생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전병 이고 생맹이지. 그 다음에 영희는 뭐가 되는가? 영희도 유전병 하고 생맹이죠. 영희도 유전병 하고 생맹이고, 이건 정상이고, 이거 5번은 뭐만 되는 거예요? 생맹만 되죠. 생맹. 이렇게 하면 위에 거 따로 보고 아래 거 따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반 나눠서 아마 3칸은 안 나올 거예요. 반 나눠서 이렇게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아직 2개 정도 나온 것도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수능 쪽에서는 2개, 3개 굉장히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전병 가는 대유전자 A와 A에 의해서, 그러면 유전병 가는 A와 A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게 유전병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유전병 가인 여성의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다. 유전병 여성의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다. 상염색체예요, 반성유전이에요? 그렇죠, 반성유전이죠. 유전병인 여성의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다. 그러면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열성 반성유전이지. 예를 들어서 유전병 가가 우성이라면 이게 유전병 가가 우성이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얼룩증 같은 거 할 때
피부얼룩증 할 때 이것도 피부얼룩증이고 피부얼룩증 이것도 피부얼룩증이고 요거는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유전병 가인 여성, 피부얼룩증인 여성이 아들은 반드시 피부얼룩증이다? 말이 안 되지. 이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나온 아들은 어떤 아들 나올 수 있는가? XY, 라지 A 나올 수도 있고 XY, 스몰 A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니지. 그럼 어떤 게 우성으로 반성유전하는 건가? 아버지가 피부얼룩증이면 딸도 반드시 피부얼룩증이다. 기억나죠? 아버지가 피부얼룩증이면 딸도 반드시 피부얼룩증이다. 이거는 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피부얼룩증이면 아들도 반드시 피부얼룩증이다. 이건 아니잖아. 그럼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이지. 엄마가 생명이면 엄마가 생명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아버지하고 만났어도 여기서 나온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전병 가인 여성의 아들은 반드시 유전병이라 그랬어요. 그럼 유전병이 무슨 성이 되는 건가? 열성. 그래서 이게 유전병이죠. 유전병 가고 요거는 정상이고 이렇게 된 거지. 열성이죠. 그리고 생명은 이제 알잖아요. 생명하면 생명은 안 가르쳐줘도 생명은 뭐가 되는가? B라고 쓰면 B 스몰 b 그러면 X B X 스몰 b 하면 정상이 우성이고 생명이 열성인 건 알잖아요. 외워야지 이거는. 아는 거죠? 생명. 그러면 유전병 가도 X 위에 있고 생명도 X 위에 있어요. 그럼 뭐 된 거예요? 연관된 거죠. X 염색체에 있으면. X 염색체 있으면 당연히 연관된 거지. 상 염색체 있으면 반드시 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상 염색체는 몇 쌍이 있으니까. 22쌍 있으니까 22쌍이 어디에 붙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X 염색체는 딱 몇 쌍만 있는가? 한 쌍만 있잖아.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럼 유전병 가도 X 염색체 있고 생명도 X 염색체 있다. 그러면 유전병과 생명은 뭐 돼 있다? 연관돼 있다. 혈우병과 생명도 뭐 돼 있어요? 혈우병 유전하고 생명 유전도 연관돼 있겠지. 왜 그런가? X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반성 유전인데 연관돼 있다. 끝난 거예요. 왜 끝난 건가? 반성 유전인데 연관돼 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쓰면 되는가? XX. 남자는 XY. 여자는 XX인데 영희가 무슨 증이라고 했는가? 터너증이라고 했죠? X 하나만 있지. X 하나 없잖아. 터너증은 44 플러스 X. 그리고 이 남자는 XY, XX, XY 이렇게 되잖아요. 됐지 이제? 그러면 남자는 다 할 수 있지. 남자는 유전병 가이면서 생명남자잖아. 그럼 여기다 무슨 A 쓰면서 스몰 A 쓰면서 X 위에 스몰 A 쓰면서 X는 제가 해놨으니까 작대기 걸어놨으니까 X 위에 스몰 A 쓰면서 생명이니까 무슨 B 해야 되는가? 스몰 B. 그럼 이 남자 됐지. 무슨 A? 라지 A. 이건 정상이잖아요. 유전병이 아니고 라지 A면서 생명이잖아. 그럼 무슨 B? 스몰 B. 여기는 무슨 A면서? 라지 A면서 무슨 B? 라지 B. 쓸 줄 알죠? 정상이니까. 온 생명이고. 그러면 누구는 나왔어? 엄마는 나왔지. 엄마는 XX잖아요. 그럼 요건 누구 거야? 아빠 거. 그럼 요건 누구 건가? 엄마 거. 그럼 엄마는 라지 A, 라지 B 있어야 이 아들 낳지. 또 요건 누구 거? 아빠 거. 그럼 요건 누구 건가? 엄마 거. 그럼 엄마는 라지 A, 스몰 b지. 그리고 요 놈은 어떻게 되는가? 영희는 유전병 가니까 무슨 A? 스몰 A. 생명이니까 뭐가 되는가? 스몰 B. 끝났고. 네, 요 여자 어떻게 되는가? 정상이고 생명 아니고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니까 무슨 A 무슨 B는 다 들어있어야 돼요. 라지 A, 라지 B는 다 들어있으니까 엄마한테 누굴 받아야 되는가? 아빠한테는 어차피 하나 받아야 되지. 그럼 아빠한테 요걸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받는 건 뭐만 받아야 되는가? 요거 받아야 되지. 이거 1분이나 1분 30초면 해요. 짝대기 찍찍찍찍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조금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1분이나 1분 30초면 충분히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 다 됐지. 1번에 기억은 2의 생식세포이다. 기억이 뭐가 되는가?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영희가 낳는데 염색체 비분리 1회 했어요. 아버지가 비분리했어요. 엄마가 비분리했어요. 그렇죠? 스몰 A, 스몰 B 가지고 있는 엄마가 스몰 A, 스몰 B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아빠 거예요. 그럼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지. X 줬으니까.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마가 준 건 어떻게 되는가? 44개 플러스 X 돼서 여기서 난자를 만들면 22 플러스 X 해야 되는데 이런 22를 준 거지. X 안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는 X 염색체를 안 줬단 말이야. 비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분리된 건 누가 비분리했는가? 엄마가 비분리가 일어났다 하니까 2가 아니라 1의 생식세포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1의 유전병 가유전자는 라제이다. 여기 유전병 1은 라제이 맞잖아. 니은번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4가 유전병 가이고 생명인 남자와 결혼해서 4가 유전병 가이고 그러면 4는 어떤 여자인가 그러면 라제이 라지비 스몰 A 스몰 B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는가? 유전병 가이고 생명인 남자와 결혼했다. 그럼 유전병 가이고니까 무슨 A? 네, 스몰 A, 스몰 B와 결혼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유전병이고 생명 아들 날 확률 여기서 나온 자녀가 유전병이고 생명인 아들 유전병이고 생명인 아들 그러니까 유전병이고 생명인 아들이니까 스몰 A, 스몰 B인 아들 이렇게 돼야 되지. 요거 날 확률은 얼마가 되는가? 이건 딸이니까 안 되고 요거는 아들인데 이런 아들 아니고 요건 딸이니까 안 되고 요건 요런 아들 되지. 몇 분의 1? 4분의 1. 그죠? 그래서 4분의 1, 25%이다. 맞죠? 니은 디귿번. 한번 풀어보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한 번만 해보면, 한 번만 풀어보면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 다 틀려도 우리는 맞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은, 12번, 다음 어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번, 3번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12번은 다음 어떤 유전병에서 A, B, B, D, D인 개체 그랬어요. 그러면 유전병에서 A 다 썼죠? A, B, B, D, D. D인 개체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개체에서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대리변자 A, B, D는 A, B, D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건 뭐 되는 거고 이번에 가에서 유전자 A와 B는 연관돼 있다. 그럼 가에서 유전자 A와 B는 연관돼 있다. 그러면 가에서 유전자 A와 B는 연관돼 있다. 그러면 무슨 A, 무슨 B가 있어야 되는가? 여기 무슨 A? 스몰 A. 여긴 무슨 B 있어야 되는가? 스몰 B 있어야 되죠. 스몰 A, 스몰 B 있고 이제 D는 또 여기 연관되어 있는지 독립인지 아직 몰라요. 우선 A와 B가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D는 아직 모르고.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가를 자가수분시켜서 난 표현형 네 가지다. 이걸 자가수분해서 A, B, D, D를 자가수분해서 나온 표현형이 네 가지다. 그러면 자가수분이니까 얘도 당연히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스몰 A, 스몰 B 연관되어 있을 텐데 표현형이 네 가지다 그러면 D가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오려면 D는 독립되어 있어야 되지. 여기서는 표현형이 네 가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뭐 표현형이 두 가지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지. 이걸 라제이고 이걸 라지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생세포 안 나오니까 이걸 자가교배하면 표현형 네 가지가 나올 리가 라제이 스몰 A 라제이 스몰 A다. 뭐 밑에 건 BD가 있다고 치고 BD가 있다고 치고 BD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표현형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지만 이렇게 하면 무슨 A인가? 라제이 이렇게 하면 라제이 스몰 A 스몰 A 표현형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가? 두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 BD가 있으면 똑같은 거 BD 있어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표현형 네 가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가? D 여기도 D 하면 표현형 네 가지 나올 수 있지. 왜 그런가?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표현형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왜 그런가? 무슨 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인 연관이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오지. 한참 생각하지 또. 상인 연관을 교배하면 어떤 식으로 교배가 되는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상인연관이에요. 그럼 상인연관을 자가교배하면 몇 대 몇? 대대, 대소, 소대, 소소 하면 몇 대 몇인가? 3대, 0대, 0대 1이니까 표현형 두 가지잖아. 상반연관이라면 이건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면 상반연관이라면 표현형 몇 가지일까? 상반연관이라면 표현형 몇 가지? 세 가지. 왜 그런가 하면 상반연관이면 2대, 1대, 1대 여기니까 표현형 세 가지잖아. 그러면 상인면 두 가지, 상반이면 세 가지. 표현형. 그렇죠? 근데 여기선 상인연관이니까 표현형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표현형 몇 가지? 그렇죠. DD 사이에서 DD 사이에서 표현형 몇 가지인가 그러면 아까 했잖아. DD 그러면 3대 1 두 가지잖아. 3대 1 두 가지죠. 네, 두 가지. 그러면 여기서 요거 사이에서도 표현형 두 가지, 요거 사이에서도 표현형 두 가지. 2 곱하기 2 몇 가지? 네 가지가 되죠. 네 가지. 항상 독립시켜서 계산하라고 그랬지. 예, 여기 두 가지면 네 가지. 이건 우리 전 시간에도 했었잖아요. 이걸 독립돼 있다. 그러면 이걸 자가교배하면 표현형 몇 가지라고 했는가?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표현형 몇 가지? 두 가지. 요거 사이에서 표현형 몇 가지인가? 두 가지. 요거 사이에서 표현형 두 가지니까 8가지잖아. DD까지 있으면 또 곱하기 2 하면 16가지. 저 시간에 저번 주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표현형 4가지예요. 그래서 4가지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와 나를 교배시켜서 생긴 자손형. 가와 나를 교배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가가 스몰 d인데 A, B, 스몰 a, 스몰 b, DD인데 곱하기 나. 이건 가끼리 한 거예요. 근데 곱하기 나도 BB, DD인데 얘랑 했더니 표현형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6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 그렇죠. 얘는 연관되는데 얘는 독립될 수 있어 없어? 가는 이렇게 돼 있어. DD. 그런데 같은 생물이에요. 같은 생물. 그럼 나는 이걸 교배했다 그랬으니까 같은 생물이니까 교배가 되지. 그럼 나는 AD, BB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될 수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이런 모양이 가는 이건데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사람으로 치면 46개 염색체 있잖아요.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에 검둥이 유전자가 있고 여기 곱슬머리 유전자가 있다. 그럼 여기 흰둥이 유전자, 굳은머리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쭉 46개 있는데 어떤 여자는 여기에 곱슬머리 유전자가 있고 여기 쌍꺼풀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여기서 정자를 만들면 요걸 만들었다 그러면 BG고 여기서 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요걸 갖고 만들면 GS고 그럼 수정하면 엉망진창이 되지.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여기에 피부색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요 자리는 다 피부색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도 안 가르쳐 줬지만 뭐는 독립되어 있다는 소린가? D는 독립되어 있고 요것만 A, B가 연관되어 있는데 상인지 상반인지 모르지. 근데 얘는 자가교배 했더니 몇 종류 나왔다 그랬어요? 4종류 나왔다 그랬어. 왜 4종류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몇 종류? 2종류. 여기서 2종류니까 2는 4종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하고 얘 사이에서 어차피 얘하고 얘 사이에서 몇 종류 나와요? 2종류 나와. 그러면 6종류라 그랬어.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서 몇 종류 나와야 돼? 3종류 나와야 돼. 그럼 3종류 나오려면 무슨 연관돼 있어야 되는 거야? 상인이면 2종류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상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뭐 했었는가 하면 상인을 자가교배하면 몇 대 몇인가? 3대 0대 0대 1. 그런데 A, BB 상인이고
상반과 상반을 자가 교배하면 몇 대 몇인가? 2대 1대 1로. 그런데 AA, 상반끼리 자가 교배하면 몇 대 몇인가? 하나는 상인이고 하나는 상반이다. 이거 자가 교배하면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그쵸? 그래서 상인과 상반을 자가 교배해도, 상인과 상반을 교배해도 2대 1대 1대 0 나와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나오니까. 그래서 상인끼리 교배하면 3대 0대 0대 1, 상반끼리 교배하면 2대 1대 1대 0, 상인 상반 해도 2대 1대 1대 0. 그럼 표현형 몇 종류 나오는 거예요? 3종류.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는 3종류. 그럼 여기서는 몇 종류인가? 2종류. 3, 2는 얼마? 6, 6종류잖아요. 6종류. 3종류, 2종류니까 6종류지. 여기는 2종류니까 2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2종류, 요거 사이에서 2종류니까 2는 4, 4종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몇 종류가 나오는가? 2대 1대 1대 0이니까 3종류. 요거 사이에서 몇 종류가? 2종류. 3위는 6, 6종류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가는 무슨 연관돼 있다는 얘기인가? 상인 연관, D는 독립. 나는 무슨 연관? 상반 연관, D는 독립. 되어 있다 하면 이제 문제 쫙 풀 수 있죠. 기억번에 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몇 종류인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한 종류. 생세포 정자 난자죠. 2종류, 3종류, 4종류. 맞죠? 그래서 생세포의 종류는 4종류이다라고 하고 유전자형. 나에서 유전자형 A와 스몰 b는 연관돼 있다. 나에서 A와 스몰 b는 연관돼 있다. 상반 연관. 어떻게 A와 스몰 b가 연관돼 있다고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뭐이니까 상인과 상반 이렇게 돼서 6종류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와 나를 교배시켜준 단순 중에서 이런 거 있다 없다. 그렇죠?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지. A, B, B, D, D가 나오려면 여기가 스몰 a, 스몰 b면 여기도 스몰 a, 스몰 b가 있어야 되는데 라지 b가 있으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안 해줘도 알죠? 그래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 법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면역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그랬어요. 면역이 그래프만 나오면 틀리네.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항체, Y축이 항체의 농도고, 그 다음에 생쥐 A, 항체고, 그러면 생쥐 A는 어디 갔는가? 그러면 생쥐 A는 생쥐 A에게 뭘 주사했는가? 뭘 주사했어요? 항원을 주사해서 여기서 뭔가를 얻어냈어. 기억하고 니은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생쥐 A한테 항원을 주사해서 기억과 니은을 얻어냈다. 그래서 기억은 생쥐 B, 니은은 생쥐 C에게 주사했다. 여기다 기억을 주사했고, 여기다 니은을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기억은 뭘 주사했겠어요? 항체를 주사했겠지. 항원을 주사했다면 항체가 바로 생기나? 아니죠. 좀 잠복기 거쳐서 생기겠지. 그렇죠? 근데 항체가 바로 들어갔잖아. 그럼 기억은 뭐가 되는가? 항체예요. 항체가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항원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만약에 항원을 주사했다면 잠복기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 또 항원을 또 주사했다? 또 항원을 주사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세포가 생기는가? 기억세포가 생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여기서는 항원을 또 주사했다? 여기에 항원을 주사했다 그러면 얘는 기억세포는 있어요? 없어요? 항원을 주사했다. 기억세포 있어? 없어? 없지. 뭐만 들어갔어요?
항체만 들어갔으니까 기억세포를 만들 수가 없죠. 항원이 들어가야 대익세포가 그 항원을 잡아먹고 도움 T세포가 B세포한테 활성화시켜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없는 거야. 항체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여기는 항원이에요, 아니에요? 니은번. 아니지. 항원이라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말짱하잖아요. 그럼 항원이 아니지. 그럼 항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항체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잠자마자가 갑자기 만들어졌어. 그럼 요거는 뭘 주사했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억세포를 주사한 거지. 기억세포를 주사했으니까 항원 주사 이렇게 쫙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죠. 항체는 절대로, 여긴 항원은 절대로 아니고, 항원 주사하려면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여기 잠잠해요. 그러니까 기억세포를 주사했으니까, 기억세포 들어가면 병원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억세포는 가만히 있잖아. 항원이 들어와야 기억세포가 이제 무슨 세포로 변하는가? 형질세포로 변해서 항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억은 항체이다 맞고, 니은은 항원이 아니라 무슨 세포이다라고 하는가? 기억세포.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형질세포가 형성된다? 여기서 형질세포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죠. 항체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병균과 싸우다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T1일 때 X에 대한 형질세포의 수. 여기에 T1일 때 형질세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그런가? 항체를 주사하고 났으니까 기억세포도 없고 형질세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에 형질세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왜 그런가 하면 기억세포를 주사해 놨는데 기억세포를 주사했으니까 지금 잠잠하고 있죠. 그런데 항원이 들어가면 기억세포가 또 클론 선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억세포가 돼가지고 그게 일부는 형질세포, 일부는 다시 기억세포로 되잖아요. 그 기억세포는 이때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형질세포는 이때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형질세포는 다시 누가 들어와야, 항원이 들어와야 기억세포가 클론 선택을 해서 수많은 형질세포를 만들고 일부는 기억세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형질세포는 여기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없어요. 둘 다 없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거, 기억법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못 했구나. 그죠? 이걸 항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항원이라고 생각해도 안 맞아요. 여기 잠잠하기 때문에 기억세포라는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겠죠. 실제로 수능 문제에는 기억 니은 중에서 하나는 항체이고 하나는 기억세포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싹 빼버렸어요. 고생 좀 하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단련을 해야지. 그 다음에 14번은 나온 대방의 노트 중에서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신경 A씨의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무슨 뉴런? 감각뉴런.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해서 골격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뉴런인가? 운동뉴런. 그래서 A는 감각뉴런, B는 운동뉴런이고, 그러면 B는 운동뉴런이니까 B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 B는 운동뉴런이니까 몇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하나. 그래서 그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하나. 감각뉴런은 이렇게 돼 있고, 감각뉴런. 그래서 A, B. 그래서 찢어진 부분이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런데 C는 이렇게 놓고 여기 찢어서 이렇게 돼서, 그런데 무슨 관이라고 했는가? 소화 억제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신경이에요? 그렇죠, 이거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몇 개의 뉴런으로 돼 있는가? 2개의 뉴런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찢어진 게 이렇게 찢어지면 되지. 그러면 기억번에 A는 척수의 전근을 이룬다. A 감각뉴런은 무슨 근으로 들어가는가? 항상 뒤로 돌아서 앞으로 나온다 그랬죠? 후근을 이룬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B는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A와 B는 둘 다 체성신경계죠. 체성신경계. 그래서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찢어지기 전에 가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곳이 있었다. 이게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는 곳 없죠.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죠. 여기. 찢어진 부분에 있지 않지. 노르에피네프린은 여기에 있다라고 해야 되지.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왜 그러면 시냅스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틀렸고 C는 척수신경이다. 우리가 해부학적 분류를 할 때 뇌에서 뻗어나오면 무슨 신경?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오면 척수신경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분류할 땐 나가는 기능은 들어가는 기능은 구심성 신경이고 나가는 기능은 무슨 성 신경인가? 원심성 신경인데 구심성 신경은 감각뉴런 감각신경이고 원심성 신경은 운동신경과 무슨 신경인가? 그렇죠.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그렇죠. 부교감신경 있죠. 부교감신경. 그래서 요거는 체성신경계, 요거는 자율신경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감신경은 어디서 뻗어나와요?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래야 되죠. 그럼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러면 척수가 중추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척수가 중추가 아니라 척수에서 뻗어나올 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소장이다, 소하다 그러면 중추는 어디가 돼야 되는가? 연수가 중추에서 연수에서 연합뉴런이 나온 다음에 뻗어나온다 뿐이에요. 이게 중추가 아니고 중추는 여기 따로 있어. 그래서 중추의 연합뉴런을 거쳐서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이 소리예요. 뻗어나오는 것이 중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눈이다 그러면 눈이라면 척수에서 뻗어나오지만 중추는 어디가 돼야 되는가? 그렇지, 중내에서 연합뉴런 나와서 척수에서 뻗어나올 뿐이지. 알죠? 뻗어나온다 그러면 중추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니까 얘도 무슨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척수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디서 뻗어나오는가? 중내, 연수, 척수에서 뻗어나오죠. 뻗어나온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무슨 신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가? 뇌신경. 무슨 신경? 척수신경.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뇌신경도 되고 척수신경도 돼요. 근데 교감은 척수신경밖에 안 돼. 척수에서만 뻗어나오니까. 그렇다고 척수가 중추는 아니에요. 중추는 따로 있어. 중추 따로 있고 뻗어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신경계는 척수에서 뻗어나오니까 교감신경도 무슨 신경에 해당되는가? 척수신경에 해당이 된다. 기대해야 되죠. 네, 그래서 맞는 건 뭐 맞는 말인가? 니은, 리을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15번은 혈당량, X의 농도. 혈당량, 여기는 X의 농도, 여기는 Y, 혈당량. 이거는 그래도 연습을 해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인슐린의 혈당량이니까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이겠죠.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거 빼고 인슐린, 글루카곤 두 개로 치면 여기서 문제에서 어디에서 분비되는 이라고 써 있어요. 제일 위에 줄에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라고 써 있으니까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이겠죠. 그런데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이걸 항상 여기가 무슨 변이라는가? 조작 변인이고 여기를 무슨 변이로 해야 되는가? 종속 변인. 그러면 이걸 읽어야지. 이걸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이거의 분비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럼 인슐린이에요,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이겠지. 만약에 인슐린이라면 혈당량이 조작 변인,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인슐린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계속 나와야겠지. 인슐린. 무슨 세포에서 나와요? 베타. 이거는 글루카곤. 무슨 세포에서 나오는가? 알파 세포. 그래서 기억번에 X는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의 흡수.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뭐 조직세포는 근육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세포가 있겠죠. 그럼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뭘 이동시켰는가? 포도당을 조직세포로 흡수했어요. 그럼 혈당량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지. 혈당량이란 말은 여기에 있는 포도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잖아요. 그럼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 그래서 조직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 이 소리는 혈당량 감소. 혈당량 감소.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뒷번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Y의 분비 아니고 교감신경의 흥분은 혈당량을 뭐 시켜주는 건가? 증가. 그래서 X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래서 맞는 건 1번 기억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싱거워져요, 짜져요.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 물이 막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럼 점점 싱거워지죠. 삼투압이 높다 이꼴 짜다 그랬지? 그럼 이건 점점 싱거워지니까 삼투압은 점점 어떻게 되는가? 감소되고 삼투압은 감소되고 그 다음에 무슨 합은 증가하는가? 팽합은 커지죠. 팽합.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나머지를 무슨 역이라고 하는가? 흡수력. 그래서 여기는 삼투압과 팽합이 제로니까 삼투압과 흡수력이 같아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런 상태는 무슨 질 분리라고 얘기하는가?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하죠. 요것 때문에 문제를 했는데 요게 한계 원형질이다. 그러면 요 상태는 등장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요 상태는 한계 원형질 분리이기 때문에 이 용액은 등장액에다 넣은 것이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런가? 세포의 부피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세포의 부피가 커지고 있다는 지금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농도가 같아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는 등장액인 자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세포의 부피가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으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럼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 물이 계속 세포 안으로, 이게 한계 원형질 분리다. 한계 원형질 분리인데 세포의 부피가 계속 커져서 팽륜까지 가고 있어. 그럼 물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농도가 같다는 소리가 아니지. 그래서 한계 원형질, 이 상태에서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는 농도가 같다, 등장액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헷갈릴까봐 냈어요. 그래서 A는 흡수력이 아니라 무슨 합이라고 해야 되는가? 삼투압이다 라고 해야 되고, 저 문제에서 뭐라고 되는가? 식물세포를 무슨 액에 넣었을 때라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라고 했어요. 저장액에 넣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물이 들어가니까. 저장액에 넣었을 때, 그럼 세포의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A는 삼투압. 그 다음에 세포의 부피가 1.0일 때 등장액이다 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등장액이면 세포의 부피가 이제 더 이상 안 커져. 변하지 않아. 근데 세포의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럼 물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액 아니에요. 니은번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마 등장액 아니다. 그리고 V1일 때 삼투압은 팽합보다 항상 무슨 합이 커요? 항상 삼투압이 크지. 팽윤일 때는 삼투압 팽합이 같아지지만 팽합이 더 커질 수는 없지. 그래서 항상 삼투압이 커요. 삼투압이 크거나 같거나. 삼투압이 항상 삼투압이 팽합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을 때가 흡수력이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삼투압은 팽합보다 항상 크다. 그 다음에 V2일 때 세포가 통한 물질의 유입과 유출량은 어떤가? 물의 이동이 전혀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다 해야 되죠.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그래서 디귿 리을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7번은 이런 문제 나오면 금방 우리가 외운 걸로 그냥 쓰세요.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가? 6RUBP가 3PG가 되는데 몇 CO2를 받는가? 6CO2 받아서 3PG 되는데 3PG가 12개, 단수 3개짜리니까 이거 5개고 이거 하나니까 단수 3개짜리 12개 됐고, 이 3PG가 뭘로 되는가 그러면 이제 DPG 있겠죠. 여기에 DPG가 있고 NADP 받고 ATP 받고, 그래서 ATP를 받고 또 NADPH를 받아서 NADP로 되고, NADP인데 이게 전부 다 12개니까 12개씩 돼야 되죠. 그래서
12개의 요것도 탄소 3개짜리니까 똑같이 12개 G3P가 됐다가 몇 개만 포장 만드는가? 2개의 G3P만 포장 만들고 나머지 몇 개는? 10개. 10개의 G3P는 뭘로 되는가? 그러면 RUBP로 되는데 이때도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ATP. 인산 하나니까, 인산 2개니까 ADP로 되는데 몇 개가 가야 되는가? 6개가 가야 된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산화탄소가 몇 개라고 써 있어요? 3개라고 써 있으니까 반토막 낸 거예요. 반토막 낸 거니까 여기다 얼마 쓰면 되는가? 3, 여기는 6, 전부 다 6, 여기는 6, 여기는 하나고, 그다음에 포장은 아직 안 만들어져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몇 개가 되는가? 5개 하면 돼요. 여기는 몇 개가 되는가? 3개. 그래서 이걸로 안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 걸로 해서 반토막 내면 돼요. 3CO2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으면 금방 답이 나오죠. 기억번. 기억은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되는가? A는 탄소 분자수가 몇 분자? A는 분자수가 5분자. 여기서 분자수 5분자인 건 어떤 게 분자수가 5분자인가? 뭐가 5분자예요? 그렇죠. 요거. 6개 중에서 하나는 포장 만드는 데 가고 5분자니까 여기 G3P 금방 나오잖아요. 분자수 5분자이다. 그래서 A는 G3P고 B는 뭐가 돼야 되는가? B는 분자수 몇 분자인가? 분자수 제일 앞에 있는 게 분자수 3분자죠. 3개. 3개고 3분자인데 탄소는 몇 개가 되는가? 세 번째 게 탄소지. 그럼 탄소는 몇 개가 되는가? 5개. 그러면 3분자이고 탄소 5개. 벌써 탄소 5개 하면 바로 나오죠. 탄소 5개는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B는 RUBP. 탄소 5개면 금방 나와. 탄소 5개. RUBP. C는 이제 남은 거 뭐 남았는가? RUBP 나왔고 G3P 나왔으니까 하나 뭐 남았는가?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3개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3PG. 그래서 C는 3PG. 그래서 물음표는 몇 개가 돼야 되는가? 3PG니까 물음표는 6개가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번에 나에서 C의 분자수는 6이다 맞고 디귿번에 기억과 니은에서 필요한 ATP. 기억에서 필요한 ATP 몇 개? 여기를 놓치면 기억에서 필요한 ATP 몇 개인가? 6개. 니은에서 필요한 ATP 몇 개인가? 3개. 그래서 6개, 3개. 잘못 봤구나. 기억이 요거네. 이게 기억이죠? 기억. 니은. 기억이 3개, 니은이 6개. 그래서 3개, 6개니까 1대 2다. 그래서 니은, 디귿번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외워있잖아요. 이거 안 외우고 내일 모레 시험 볼 사람 없지. 그래서 이건 외워 있으니까 외운 거 먼저 써놓고 반토막 딱 내면 답 나와요. 3CO2 보고서 금방 반 낸 거예요. 3CO2 보고 반토막 낸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최소 배지에서 최소 배지 이거 푸는 요령 알려줬었는데 최소 배지하고 아르지닌, 시트룰린, 오르니틴 해놓고 야생형이나 최소 배진 빼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최소 배진 어차피 다 크는 거니까 야생형도 빼고 1, 2, 3만 해요. 그래서 오구나. 잘못 봤네. 야생형 뺐으니까 아르진의 OOO, OXO, XO, OXX.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글루탐산에서 기억, 니은, 디귿. 어디서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맨 뒤에서 디귿은 어떤 놈이나 디귿 주면 다 살죠. 그럼 다 사는 놈이 디귿. 그럼 디귿이 뭐가 돼야 되는가? 어떤 놈을 줘도 다 사는 놈 누구예요? 아르지닌은 어떤 걸 줘도 1도 살고 2도 살고 3도 살고 다 살죠. 그래서 디귿이 어떤 것을 줘도 다 사는 것 아르지닌이 되죠.
그럼 아르지닌이면 어떤 걸 줘도 다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가? 이것이 아르지닌. 그러면 아르지닌을 이제 빼버리죠. 빼고. 그러면 돌연변이주 1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돌연변이주 1은 어디에 돌연변이가 일었을 경우 이런 모양이 되는가? 그러면 다른 건 다 못 사는데 아르지닌 줘야만 사는 놈 있죠. 누구예요? 다른 거 줘도 다 못 사는데 아르지닌 줘야만 사는 놈은? 그렇죠. 오르니틴 줘도 못 살고, 오르니틴 줘도 뭔지 몰라도 오르니틴 줘도 못 살고, 시트린 줘도 못 살고, 아르지닌 줘야만 살잖아, 2는. 그래서 2는 아르지닌을 줘야만 사니까 요 놈이 2지, 2. 2는 세상에 어떤 걸 줘도 다 못 살아. 아르지닌 줘야만 살아요. 2. 그래서 이제 요거 빼고 2번도 해결됐으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줘도 사는 놈은 이제 2번 빼고 아무거나 줘도 다 사는 놈은 누가 되는가? 시툴린. 다 살죠. 그러면 요게 시툴린이지. 그러면 시트린을 줘야만 사는 놈은 누가 되는가? 다른 건 주면 못 살고 시트린 줘야만 사는 놈 하면 몇 번이 돼야 되는가? 그렇죠. 3번. 3번은 다른 거 주면, 이건 얘는 뺐으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3번은 이거 줘도 못 사는데 시트린 주면 살죠. 그래서 여기 3번. 그러면 이제 3번도 지우고, 또 시트린 지우고,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는가? 오르니틴. 그래서 이게 오르니틴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오르니틴을 줘야만 사는 놈, 오르니틴을 줘야만 사는 놈은 어떤 놈이 오르니틴을 줘야만 사는 놈인가? 그러면 누구 줘야 살아요? 요거. 다른 거 지웠으니까 요거밖에 안 남았지. 오르니틴 줘야만 사는 놈은 1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1의 돌연변이가 일하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1의 돌연변이가 일하면 누굴 줘야만 사는가? 아무거나 줘도 살지. 그러니까 1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오르니틴 줘도 살고, 시트린 줘도 살고, 아르지닌 줘도 살잖아요. 그래서 1의 돌연변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줘도 살아. 근데 2의 돌연변이가, 3의 돌연변이가 일하면 누구 주면 못 살아? 오르니틴 주면 못 살아. 못 사는데 시트린이나 아르기닌 주면 살아. 그리고 여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오르니틴 줘도 못 살고, 시트린 줘도 못 살고, 아르기닌 줘야만 살아. 아르기닌 줘만 살지. 그렇게 찾아서 뒤에서부터 쫙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기억번에 시트린은 오르니틴의 전구물질이다. 시트린이 오르니틴의 전구물질이에요. 오르니틴이 시트린의 전구물질이에요. 오르니틴이 시트린의 전구물질이다 해야 되죠. 그래서 오르니틴이 시트린의 전구물질이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이번에 2는 유전자 3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2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놈이 2죠. 그럼 여기가 유전자 얼마가 되는가? 3. 유전자 3. 그래서 유전자 3, 1, 2, 3 할 때 유전자 3이죠.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거 붉은 빵 곰팡이지. 붉은 빵 곰팡이는 무슨 핵생물인가? 진핵생물. 오페로는 원핵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진핵생물이니까 디귿번은 안 되지. 그리고 19번은 처음에는 페니실린 두 번째 줄에 내성균이 1%였었는데 계속 페니실린을 사용하니까 페니실린 내성균이 몇 %나 되는가? 90%가 됐다. 그럼 페니실린에 무슨 선택됐다는 소린가? 자연 선택됐다. 자연 선택을 찾는 거니까 몇 번 돼야 돼? 2번이 자연 선택이죠. 1번은 무슨 변이? 돌연변이. 2번이 자연 선택. 3번과 4번은 이주와 격리가 되죠. 그래서 자연 선택 2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20번도 정리가 아직 안 됐는지 많이 틀렸는데, 20번은 거기 무슨 명 써놨어요? 종하고서, 종하고 여기 뭐 써놨는가? 속, 과, 목, 강, 문, 개, 역 이죠. 그래서 종에 어떤 종이 있는가 그러면 붉은 여우하고, 붉은 여우, 수달, 오소리, 늑대. 여기는 여우속, 수달속, 오소리속, 개속. 개과, 족제비과, 개과. 그럼 찾을 수 있는데, 그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는 식육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도 무슨 목? 식육목,
얘도 식육목이지. 식육목 가르쳐 줬는 걸. 그거 빼먹었지. 식육목이니까 다 같은 목이야. 그럼 같은 목이니까 다 같은 뭐예요? 강, 같은 문, 같은 개, 같은 역이겠죠. 목이 같으니까 위엔 짝 같아야 되지. 그러면 해결 금방 되죠. 붉은 여우와 오소리는 같은 강에 속한다. 얘네들은 다 같은 강이다 그래야 되지. 식육목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붉은 여우건 오소리건 수달이건 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기억법 맞고, 이번에 교대 하고서 캐니스라고 돼 있죠. 그럼 교대 캐니스는 개과에 속한다. 그러면 교대 캐니스 여기 써 있죠. 속이. 예, 속명이 개속이잖아요. 개속이니까 무슨 과에 속하는 건가? 개과에 속하는 거죠. 늑대하고 같은 속이니까. 그래서 개과에 속한다. 그래서 개과에 속한다 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늑대와 붉은 여우의 유연관계. 늑대와 붉은 여우. 요거. 유연관계하고, 또 누구하고 누가 되는가? 수달과 늑대. 늑대와 수달. 누가 더 가까워요? 수달과 늑대하고 붉은 여우가 더 가까워요? 늑대와 수달이 더 가까워요? 붉은 여우가 가깝네. 과가 같으니까. 그래서 붉은 여우가 가깝다 해야 되죠.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려서? 에? 이거 빼먹어서? 문제 잘 읽으세요. 잘 읽어가면서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쭉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된 것도 있고, 새로운 문제도 보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에 속해도 다 맞아갖고 와야 돼요. 맞아갖고 오고, 나중에 토요일 날 한 번 더 마무리로 정리 한번 쭉 하고 나갈게요. 수고했습니다. 예.